자,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고, 네 번째는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는요, 2단계가 아니에요. 3단계예요. 그런데 왜 2단계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뭘 배웠어요?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을 배웠잖아요. 인권과 관련된 법령을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취지에서 제가 3번, 4번은 2단계에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3단계로 보시면 되고 출제 비중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꼭 정리는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또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은 총 11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위원장 1명이고요. 상임 3명, 인권위원 7명이 됩니다. 그래서 11명이 되겠고요. 자,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국회가 선출한 4명, 대통령이 지명한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국회가 선출한 4명 중에 상임위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4명 중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이 지명한 4명 중에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위원장도 요 위원 중에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보면은 2명, 1명을 빼니까 8명이잖아요. 그 중에 1명은 또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권위원은 7명이 되는 거죠. 조금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원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뭐예요?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조문을 통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자, 국회가 선출한 4명, 대통령이 지명한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그리고 국회가 선출한 4명 중에 상임위원 2명 포함,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한 4명 중에 상임위원 3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위원 자격 요건이 됩니다. 위원 자격 요건이 밑에 여기에 4가지로 나와 있어요. 대학이라든가 이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부교수입니다. 조교수라고 하면 틀려요. 판사, 검사, 변호사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또 인권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원 자격 요건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은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위원은 특정 성별 60% 초과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 직무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 위원 임기는 3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아닙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만약에 위원 중에서 결혼이 생기게 되면
결혼된 날로부터 30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후임자가 임명이 되면은 그 후임자 이원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 이원 잔여 임기가 아니고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혼이 생기면 무조건 한 달 안에 새로운 이원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 신분 보장이 나와 있어요. 자, 이원은요, 권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권고 이상이지 벌금형 이상이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권고 이상 형의 선고로 의하지 아니하고 선고를 받게 되면은 면직 사유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뭐예요? 본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이 장기간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이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 신분 보장 이런 경우는 면직 또는 퇴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또 특히 예외적으로 퇴직할 때는 어떤 이유로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퇴직할 때는 전체 이원 3분의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이 퇴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원 책임 면제가 됩니다. 자, 이원은요, 이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도 있어요. 조금 이따 공부할 겁니다. 소위원회도 있어요. 자, 이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직무상 행한 발언, 의결에 관해서는 고의 가실이 없으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임위원회 있고 소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는요, 바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이죠.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고요. 소위원회는 3명에서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정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상임, 요거는 위원회 회의고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는 3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3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 왜? 총 3명에서 5명 이하니까요. 최소 3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최소 3명 이상은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사는, 위원회 의사는 공개다. 원칙은 공개고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가 있어요. 이원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무처에 있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2대, 사무총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제청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리고 소속 직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는 위원장이 직접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6급 이하는 위원장 임명, 5급 이상은 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사무총장은 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혼의 조사 대상자가 나옵니다. 자, 다음 각호니까 여기에 밑에 보면 1호, 2호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니까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아두시고 위원회는 이랑 진정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피해자,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직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사 목적 한계라든가 조사 목적 한계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그리고 심의, 요 내용은 어떻게 조사, 조정, 심의는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다.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공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조사, 조정, 심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그리고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 하는 거. 이건 비공개가 원칙이었고요. 우리 앞에 보면은 의사공개 있죠. 위원회. 의사공개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바로 네 번째 경찰관 인권 행동 강령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관 인권 행동 강령은요, 어렵지가 않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또 내용이 또 몇 개 없어요. 조문 자체가요. 자, 이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다 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이제 이런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주어가 다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은 다 주어가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인권보호 원칙이죠. 요거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권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인권보호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연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법 절차 준수잖아요. 경찰관은 뭐예요? 헌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법 절차 나와 있잖아요. 인권 보호가 나와 있잖아요. 바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뭐 응용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비례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필요 최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례 원칙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익과 사익이 있을 때. 그지? 사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죄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연결이 가능하겠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 부당지시 거부. 부당지시하면 여러분들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인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강요를 받으면 이를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불이익 금지가 되는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금방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차별금지, 약자, 소수자 보호는 원래 성질시험에서 나왔던 거죠. 경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 금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우리 성지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연결만 해주시면 되니까 어려운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7번, 8번 다 볼까요? 자,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죠. 경찰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찰관이 개인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어떤 비밀 같은 내용, 개인 어떤 사생활을 알게 될 수밖에 없죠. 그 개인의 정보,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죠. 자,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평온을 보호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평온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9번, 10번까지 있네요. 9번 보면 또 위험 발생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기 위험 발생 방지입니다. 우리 경제법에도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수단 경위 억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번 인권 교육입니다.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 경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인권 교육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요. 연결만 읽어보시고 바로바로 연결이 가능할 테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